이번 시간에는 고대인들의 언어 습관, 언어 표현, 어휘 조합, 말의 조합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앵글로색슨 시대의 지금 현대 영어의 선조들인 앵글로색슨인들의 언어 사용인데요. 이 앵글로색슨인들이 바로 북구 스칸디나비아, 덴마크에서 왔기 때문에 그 북구 스웨덴, 노르웨이, 그 다음에 아이슬란드, 덴마크 이러한 지역의 언어 조합과 언어 습관하고도 아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 그쪽 사람들의 이 언어 표현은 주로 풀어쓰기, 이 풀어쓰기 표현을 많이 쓰게 됩니다. 이 풀어쓰기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우리 어린애들이 말이죠, 3살, 4살 이때 어린애들이 쓰는 말 그런 습관이랄지 이 표현들을 보면은 좀 이해가 갈 겁니다. 저희 경험으로는 저희 딸을 키울 때 이 은행에 가서 캐시머신, 그 돈을 현금 지급기를 우리가 이제 카드를 넣고 이제 현금 지급기를 돈을 받는데요. 이 현금 지급기, 뭐 캐시머신, 뭐 OMT 이런 말을 어린애들이 기억을 쉽게 못해요. 그래서 그 애들은 그곳에 가게 되면은 돈을 품어내는 것 이렇게 하거든요. 돈을 품어내는 것, 이걸 풀어쓰기죠. 그리고 또 그러니까 옛날에 그 이제 테이프에 노래가 담겨 있는데 이 테이프가 어느 생각 안 떠오를 때 하는 말이 노래가 뺑뺑 감겨 있는 것. 역시 이 풀어쓰기를 어린이들이 쓰거든요. 그러다가 성장하게 되면서 이 개념이 더 구체화되면서 어휘 능력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 풀어쓰기를 줄여가면서 하나의 개념을 담긴 하나의 단일한 워드, 단어로 표현하게 된 것이죠. 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 고대인들도 그와 같은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어린애의 그 말의 그 뭡니까 진보 성장하고 이 1000년 전, 2000년 전에 뭡니까 옛날 고대인들의 말의 그런 습성하고 아주 유사한 점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스칸디나비아의 그쪽에 있는 뭡니까 그쪽 고대인들은 이 풀어쓰기를 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은요, 그래서 이제 old knows 하게 되는데요. 이 문헌으로 내려오는 old knows, 뭐 사가랄지 북구 스칸디나비아, 북구 뭐 사가, 북구 뭡니까 뭐 기록도 있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보통 뭡니까 12세기, 13세기에 쓰인 것입니다. 문자화된 것이 12, 13세기 때문에 실상 이 말로 구어체로 쓰인 것은 훨씬 몇백 년 밑으로 더 내려가게 된 것이죠. 앵글로색슨족들은 약 7세기, 10세기, 1300년 전, 1400년 전에 썼던 것이고요. 잠시만 보게 되면은 이 북구 스칸디나비아 풀어쓰기 예를 보면은 눈에서 내리는 비 뭐겠습니까? 눈에서 내리는 비, tears, 눈물을 말하는 것이죠. 눈물을 말합니다. 눈물을 제가 줍니까? 눈에서 내리는 비. 상당히 이 개념을 보게 되면은 약간 시적 어떤 감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고래 등판에 생긴 두둑. 무엇일까요? 고래 등판에 생긴 두둑. 이것은 바로 웨이브, 물결입니다. 고래가 대양을 휩쳐갈 때 그 등판에 마치 두둑같이 말이죠. 밭과 밭 사이에 경계를 만들기 위해서 흙을 쌓아놓는 것, 물결 형상이었습니까? 이와 같은 웨이브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칼들의 만남, 뭘까요? 칼들의 만남, sword meeting인데 칼들이 만났다. 전투를 말합니다. 배틀. 이건 바로 이제 전투를 말하는 것이죠. 전투. 이와 같이 우회적인 표현이 되는 것이죠. 우회적인 표현도 되면서 직접적인 묘사를 약간 피하면서 우회적으로 하는 거. 그다음에 창들의 소음이라는 것은 D인데요. 노이즈한 시끄러운 소리, 창들이 부딪히는 소리. 마찬가지로 전투를 말하는 것이죠. 배틀. 네. 그 다음에 까마귀의 술 봐보세요. 까마귀의 술. Raven's beer. 이 까마귀 레이븐, 그다음에 술, beer. 까마귀의 술이 뭘까요? 까마귀의 술, blood. 피를 말하는 것이죠. 피.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 말이죠. 이 고대인들이지만 상당히 어휘 조합이, 말의 조합이 상당히 세련된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시체에 맺힌 이슬, horse, dew. 시체하고 이슬, dew. 무엇일까요? 시체에 맺힌 이슬. 이것도 blood입니다. blood. 아주 이런 표현들은 시적인 표현이죠. 시체에 맺힌 이슬. 아주 그 가혹한 현실을
묘사하는 것인데 사실 거기에 보니까 아주 센시티브하면서 감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당히 델리케이트한 그런 표현이 되겠죠. 바다의 말, sea, 바다, steam, 말, 호수지 않습니까? 바다의 말이 무엇일까요? 바다를 달리는 말, 배지요. 바로 배입니다. 배, boat, boat나 ship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바다의 말, 이 바다가 있고 하게 되는데, 이 사실 그 고대인들은 북부 스칸디나비아 그쪽 말이죠. 이 바다 항해를 많이 했기 때문에 바이킹이랄지 스칸디나비아들이 이 항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바다에 관련된 단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그쪽으로 발달되어 있습니다. 특히 호머의 일리아드 오디세이 그 작품을 보게 되면요, 바다 배경이 되면서 전투어, 바다 전투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배만 하더라도 약 40개에 달하는 동의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라는 것이요, 그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언어가 팽창되고 발전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쟁기 있지 않습니까? 그 플라워, 쟁기가 있게 되는데, 국어학을 공부하신 분들 말에 의하면은 이 이조시대 때 이 쟁기에 관한 단어가 40개가 넘는다는 겁니다. 사투리 포함해가지고 경상도, 전라도 해가지고 40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촌 사회에서 쟁기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이 어휘를 통해 가지고 그 당시 사회상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바다를 둘러싼 배랄지 이런 동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입, 마우스, 말의 칼, 입의 칼, 말, 오어들 말하는 겁니다. 말의 칼이 뭘까요? Sword of speech or mouth. 말의 칼, 무엇일까요? 텅입니다. 텅. 이게 바로 이 텅인데요. 혀를 말하는 거죠. 텅. 혀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경우는 말이죠, 이와 같은 프로세스가 약간 다르게 상당히 교훈적인 그런 말의 조합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혀가 입속의 칼이다 하게 되는 겁니까? 혀를 조심하라 이 말이죠. 네. 말을 사용할 때 신중하게 하라. 그래서 어떤 그 경고성, 도덕적인 경고성을 담고 있는 그러한 패러프레이즈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와 같은 이 프로세스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 올드로 사글할지, 앵글로삭스 시대 때 뭡니까? 문헌이랄지, 시랄지, 뭐 프로즈랄지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왜 이와 같은 프로세스가 발달되어 있는가? 이제 우리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했다라는 주장이 압도적입니다. 예를 들면요, 자 보십시오. 이게 이제 크론라드인데요. 크론라드. 이 크론은 회일입니다. 고래. 라드라는 것은 도로, 길이에요. 그러니까 고래의 길, 뭘까요? 고래가 가는 길, 바다지요. 바다입니다. 바다를 말하는 겁니다. 이 고대 영어로는 세즈라거든요. 세즈 말하는데, 바다인데 왜 크론라드? 바다의 동요가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완라드, 백조의 길, 이건 백조거든요. 백조 플러스 길, 백조의 길, 동요예요. 그리고 고대영에 세즈라는 뭡니까? 바다라는 뭡니까? 뜻이 있습니다. 단위로서요. 그런데 이 세즈를 안 쓰고 이 대신에 크론라드를 쓰게 되거든요. 왜 그랬겠는가? 여러 가지 뭡니까? 학설이 있게 됩니다만, 가장 뭡니까? 수용되는 그 학설은 이 두운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두운. 앞에는 두운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나라 고대 형식, 우리 한국 한시에도 뭡니까? 얄리, 얄라상, 얄라리, 얄라. 마찬가지로 두운이 하게 되는데, 이 고대 스칸디나비아도 두운을 많이 맞힌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흔한 바다인데, 바다의 개념 속에 다음 어휘랄지, 다음 반의 강세를 파는 음절이 이 H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완라드나 똑같은 바다에 수완이나 세즈를 넣지 않고 흐란 라드를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아주 엄격한 부분에 따라서 어휘 조합을 하다 보니까 이 같은 뭡니까? 이 복합명사를 쓰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하는데요. 자 보십시오. 이와 같이 이제 앵글로 섹슨족입니다. 이건
올드 노스, 스칸디나비아 쪽을 어휘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쪽은 이제 앵글로 섹슨 쪽입니다. 현대 영어에 선조돼 썼던 어휘 용법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자, 바다를 묘사할 때 크론 라드, 회일, 고래의 길, 라드 비슷하죠. 크론 라드, 라드는 로드, 크론은 뭡니까? 회일, 고래고요. 수완 라드, 수완, 백조 같죠. 라드, 로드, 길 비슷한 거 있지 않습니까? 자, 이와 같이 이 두 개의 개념이 혹은 두 개의 명사가 합쳐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캐닝이라 합니다. 캐닝. 굉장히 많이 써요. 고대 영시에서요. 베오프랄지, 시트랄지, 원드랄지 이런 거 고대 뭡니까? 문헌을 보게 되면은 이 캐닝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두운을 맞추기 위해서 한 것도 있고 또 언어의 그 묘미, 풍미, 그 절묘함을 또 표현하기 위해서 한 것도 있고요. 자, 그런데 이 같은 캐닝을 특징을 보게 되면 보십시오. 흐란, 고래와 길 두 개의 명사가 합쳐 있죠. 복합명사, 두 개념, 복합명사의 특성을 지니게 되고 두 개의 개념이 합쳐진 것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흐란 바다인데 바다에가 고래가 가는 길, 고래가 가는 것을 약간 그 묘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묘사적이다.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시각적이다. 자, 이 단어가 품고 있는 뜻을 봐보십시오. 뜻이 아니고, 자, 고래의 길, 백조의 길, 바다에 고래가 하는 모습, 그 다음에 황량한 바다에 백조가 그 위로 날아가는 모습, 시각적이죠. 특히 이 표현은 백조의 길, 그것은 말이죠. 특히 그 앵글로삭슨 시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영국은 사면이 바다지요. 섬이 별로 없습니다. 몇 군데 섬이 없어요. 아주 바다를 가게 되면 황량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죠. 그런데 거기에 외롭게 백조 한 마리가 살포시 떠다닌다 이것이죠. 외로움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시적, 아주 그러니까 그 이모셔널 터치가 들어있는 그러한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시적 표현에 적합한 표현이라고 이제 문학적으로 말하시는 것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은유적이다. 은유는 다 아신 거죠. 비유법의 일종으로서 이 행동이나 물체, 개념 등을 그와 비슷한 성질을 지닌 다른 말로 대체하는 것. 은유는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이죠. 은유적이다. 그죠? 네, 그래서 바다인데 바다를 그대로 표현한 것이 아니고 고래가 다니는 길, 백조가 다니는 길 같은 것을 캐닝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용법이 너무너무 많이 쓰였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현대 영어의 선조들이 사용했던 앵글로삭슨 시대의 그들의 언어 조합, 어휘 사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닝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캐닝, 복합명사, 은유적 복합명사, 은유적, 묘사적, 시각적 복합명사, 좀 복잡하게 되겠는데요. 아직 한국에 특정하게 잘 묘사되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은유적 복합명사 이렇게 제가 명명했는데요. 두 개의 개념을 하나로 보는 것, 두 개의 개념을 합쳐가지고 하나의 개념을 형성하는 것. 앵글로삭슨어입니다. 이쪽은요. 고대 영어입니다. 약 1300년, 1400년 사용했던, 400년 전에 사용했던 고대 영어고요. 클레오브레그, 뺨입니다. 클레오는 뺨, 브레그, 보호막. 뺨과 보호막 무엇일까요? 이런 그 캐닝은 상당히 수수께끼 같은 양상을 지니죠. 수수께끼. 쉽게 막 알아들을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약간 생각을 해야만이 의미를 포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뺨 보호막 뭘까요? 전투시대, 앵글로삭슨 시대, 전쟁이 잦았던 시대, 뺨을 보호하는 것, 헬멧, 투구죠. 투구를 말합니다. 투구. 그 다음에 클레오버스터, 뺨을 받치는 쿠션 뭘까요? 뺨을 받치는 쿠션, 필로, 벽입니다. 필로, 벽에를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모나세오크, 모나는 것은 먼스를 말합니다. 세오크, 시크, 그러니까 먼스, 시크, 한 달에 한 번씩 아프는 거, 한 달에 한 번씩 걸리는 병 뭘까요? 여성들의 생리를 말하는 것이죠. 생리를 이와 같이 표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힐드라터, 힐드는 배틀이거든요. 전쟁, 싸움터, 파이팅 씬, 배틀. 그 다음에 라터는 레이트,
싸움에 늦게 온 자, 싸움에 늦은 자, 싸움에 게으른 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싸움터에 농땡이꾼 뭘까요? 비겁자 이 말이죠. 전쟁에서 비겁자, 카워드. 이 앵글로삭슨 시대는 뭡니까? 전투 시대라고 할 수 있게 되는데요. 많은 전쟁이 있게 되는데 전투에 있어서 실제 싸움의 현장에서 적극 나서지 않고 숲으로 도망간다거나 피신하는 경우 이런 사람들 가르쳐가지고 얘가 뭡니까? 예, 운유적 표현 캐닝을 써가지고 싸움터에 농땡이꾼 얘 같은 말을 쓴 것이죠. 근데 사실 이러한 표현은 굉장히 이 앵글로삭슨 시대의 그 영웅주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영웅주의 시대에서 뭡니까? 치명적인 뭡니까? disgrace 불명예스러운 그런 뭡니까? 표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스완라드 백조의 길 설명드렸죠. 백조가 가는 길. 그 다음에 소울 베란드죠. 소울 현대형 소울하고 비슷하죠. 이것은 소울 현대형 소울 영혼. 베란드라는 것은 뭡니까? 베란담 캐리어 나르는 것. 그러니까 영혼을 나르는 것 무엇일까요? 영혼을 나르는 것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을 표현할 때 소리를 나르는 것 여러 가지 동의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표현할 때 많은 뜻도 있습니다만은 이 소리를 나르는 것, 소리를 가지고 다니는 것, 사람, 영혼을 나르는 것, 사람. 그래서 이 앵글로색슨들한테 이 영혼이라는 것이 상당히 뭡니까? 이 사람과 밀접 연관되어 있다는 것, 그런 우리가 개념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엘로시드라는 것은 elsewhere, 다른 곳으로. 그 다음에 seed, 여행하는 것. 다른 곳으로 여행하는 것, 뭘까요? 죽음입니다. 죽음. 이게 바로 죽음. 죽음을 이어같이 보니까 다른 곳으로 여행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다른 곳으로 여행. 그 다음에 헤레 셔프인데요. 전쟁 옷. 쉽게 연상할 수 있겠죠. 코슬리트, 아모리. 그러니까 갑옷을 말하는 것이죠. 전쟁의 옷, 갑옷. 그 다음에 이들리드. 이드라는 것은 보니까 파도거든요. 파도, 리드, 트라바스, 가르는 것. 파도를 가르는 것, 뭘까요? 파도를 가르는 것. 물고기, 회일, 고래, 물고기. 생각할 수 있죠. 배, 쉽. 바로 쉽, 보트. 얘가 볼까요? 쉬프, 이거 배가 있게 되는데 이 단어를 쓸 때 있지만은 얘가 지금 이들리드, 파도를 가르는 것, 쓴 것이죠. 어떤 특정한 의미를 강화시켜서 여러 가지 캐닝을 쓰는 것도 있고요. 옆에 있는 단어와의 둔을 맞추기 위해서 이같이 이 캐닝을 쓰는 경우도 있고 아주 그러니까 정교하면서 복잡한 어휘 조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앵글로색슨인들의 그러니까 말 사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위프, 예마나. 위프라는 것은 와이프, 여자를 말합니다. 위프, 오늘 현대어의 와이프가 비슷하죠. 와이프, 여자와의 예마나. 예마나는 것은 뭡니까? 미팅, 교제를 말하거든요. 이게 뭡니까? with 예마나가 sexual intercourse, 성교, 남녀와의 그런 성적인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같이 유피미즘을 쓴 것이죠. 여자와의 교제, 데이트가 아니고 성교를 이같이 이 같은 뭡니까? 캐닝을 써가지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벌써 이제 이 캐닝이 이제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면서 이제 언어학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학자들이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논문을 쓰고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모르겐 기프거든요. 모르겐 기프. 모르겐은 현대형의 모닝이죠. 비슷하죠. 모닝, 아침. 모닝 기프. 기프라는 것입니까? 기프트. 고대형하고 현대형 비슷한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모르겐 기프. 아침 선물. 뭘까 이게요? 아침의 선물. 생일날 선물. 아침의 선물. 이게 이제 그 여기에 대한 문헌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추하는 데 어려움이 있게 되는데요. 이 앵글로색슨 시대에 그 재산권에 대한 문헌이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은 이 모르겐 기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그 밑으로 내려갈수록 고대 시대로 갈수록 여자들한테는 재산권이 그러니까 남편이 죽더라도 별로 재산을 받지 못합니다. 아들한테만 가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모르겐 기프는 특히 여자가 가졌다, 여자한테 주렸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침의 선물인데 남녀가 결혼해가지고 첫날 밤을 지내게 되고
아침에 첫날밤을 지내고 나서 결혼식 첫날밤을 지내고 나서 남편이 부인한테 준 선물이 바로 모르겐 기프입니다. 아침에 선물이 뜻인데요. 왜 첫날밤을 지나고 나서 선물 줬는지 여러 가지 해석이 많이 있게 되죠. 예, 그래서 상당히 좀 아리숭한 그런 의미를 함의를 품고 있게 되는데요. 그리고 앵글로사슨 시대의 그런 풍습을 알 수 있게 되는데 자우지간 아주 소중한 것이고 이것만큼은 남편이 먼저 죽더라도 여자가 갖게 된다는 거. 예, 그러한 의미를 품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캐닝을 봤는데요. 자우지간 캐닝들이 이것은 이제 일부를 제가 좀 쓴 것이고요. 이 베오르프랄지, 시페럴, 원더러 많은 고대 인장, 그러니까 시랄지, 뭐 서사시, 비가 있게 되는데 무지하게 많이 나오게 됩니다. 다만 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대로 이러한 어휘들이 대다수 이런 어휘들이 그 당시의 사회 상황을 표현하게 된 것이고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 어떠했는가, 사물을 보는 그 개념, 각도, 인식하는 그런 태도가 어떠했는가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